투자 수익과 정의를 모두 잡는 네. 박수영 작가입니다. 네, 작가님. 작가님 오늘 오전에 국회를 다녀오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일로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제 국회에 이제 민주당 그 김경협 의원하고 이제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 이제 공동 주최하는 공매도제도 개선에 관한 이제 토론회가 있어갖고 거기에 이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공매도 찬성 입장으로 참석을 했고요. 네. 예, 공매도는 찬성하는데 대신에 이제 관련 기울어져 있는 이제 제도를 이제 평평하게 하자. 이제 공매도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제 선진화하자 하는 쪽으로 이제 제가 주장을 했고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공매도 관련된 이제 그런 감시 체계가 다 수기로 돼 있어요. 일부러 그 전산화되면은 제각 발각이 되니까 지금 발각 안 되게끔 수기로 이제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불법적인 공매도가 막 벌어져도 실제로 이제 뭐 거래소나 이제 금감원에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공매도 관리를 이제 전산하는 거를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하게 모든 공매도는 대략 한 3개월 정도의 이제 상한 기간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저 멀리 아프리카의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도 그렇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상한 기간이 없어요. 예,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공매도 놀이터로 만드는 이제 여의도 기관들, 그다음에 홍콩, 싱가포르에 있는 이제 농쇼 펀드들, 홍콩,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다 찾아보면 전주는 거의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특권층들이 이제 재산 많으신 분들이 이제 불법적인 무기를 하나 더 갖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공매도 상한 기간 3개월 반드시 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담보 비율이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 개인은 한 120% 정도 되고 기관은 뭐 105% 뭐 110% 뭐 이래 갖고 그것도 이제 상당히 좀 불합리한데 그거는 사실 뭐 부차적인 거고, 가장 좀 핵심적인 거는 이제 전산화해서 제대로 이제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불법적인 일들이 없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상한 기간 3개월 이제 그래서 공매도를 치고 이제 일정 기간 지나서 상한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무지성으로 막 힘으로 밀어붙이고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 골드만삭스가 갖고 있는 게 지금 1년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그럼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당연히 일본에서도 그런 일은 없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뭐 중국도 그런데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도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한국만 유독 공매도는 무한정 상한 기간 없이 계속해서 포지션을 갖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가장 좀 핵심인 것 같고, 오늘 안 그래도 이제 공매도 쪽 찬성 쪽에 나와서 이제 발표하시는 교수분들이나 뭐 이제 그런 쪽에서 그거를 자꾸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기관들만 공매도 기간이 무한정인 게 아니고 개인들도 무기한 공매도 할 수 있다. 키움증권 자료 갖고 왔더라고요. 키움증권 자료 갖고 와가지고 저기 신청하시면 연장해 드립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인들도 공매도를 무기한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도 무기한하는 거 관계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공매도 세력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무기다 하는 그 반증이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그 무기를 우리가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매도 상한 기간은 3개월로 설정하는데 사실은 제일 좀 포커스를 맞춰갖고 이제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좀 개선 가능성이 보이시나요?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투표가 내년에 있잖아요. 예, 선거가. 선거 때. 뭐 그때 이후로는 뭐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 한 교수님께서 이제 네. 대한민국을 규정할 때 부패 카르텔 국가다, 부패 기득권 카르텔 국가다라고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정의하신 바가 있는데, 사실은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막 얘기해갖고 최근에 이제 좀 주식하시는 분들이 좀 드러나서 이게 이렇게 돌아갔구나 하는 네. 거를 사실 좀 알게 되신 거지만 그동안 몰랐잖아요. 네. 왜 모르냐면 언론들도 단통속이거든요. 기레기들도 단통속이에요. 그동안 이제 보도를 안 하니까, 보도를 안 하면 모르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한국의 공매도나 이런 이제 증권 관련 제도가 되게 기울어져 있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된 거고, 인식하는 게 사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출발점이긴 하고요. 근데 그 반대로 거기에
이권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얽혀 있어갖고 그게 또 수십 년 동안 이제 그게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엄청나게 이제 위력이 힘들이 세고 당연히 뭐 국회나 이런 데도 다 힘을 지금 어느 정도는 다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김경호 의원님하고 이제 차를 한 잔 같이 했는데 그 김경호 의원님 말씀이 야 장난 아니게 이게 나한테도 그 압력이 들어오더라. 아, 그래요? 국회의원한테도 그렇게 압력이 들어올 정도니 저한테는 오죽 들어왔겠습니까? 네. 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돈이 크게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그쪽에서 당연히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해결 안 될 겁니다. 그 뭐 내년 총선 때 이제 우리가 표로 심판하면 되지 않나? 되게 나이브하고 이제 그 낭만적인 생각이고요. 세상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이런 형태의 이제 뭐 불법 카르텔은 우리 여기뿐만 아니고 이제 정권뿐만 아니고 이제 다양하게 지금 뭐 사회 곳곳에 사실 암약해 있는데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 그 킬러 문항, 예, 대입수능 킬러 문항, 예, 네. 그거 처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 교육부 공무원한테 킬러 문항 출제하지 마라 했는데 어기고 출제했다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거 왜 킬러 문항이 있냐면 대치동에 이제 일타 강사들 있잖아요. 네. 대치동의 일타 강사들이 그 킬러 문항이 뭐가 나올지 알아요. 그래요? 예, 예. 자기들이 뭐가 나올지 알기 때문에 그 킬러 문항 푸는 방법을 대치동에 직접 와서 현강 들으러 오는 애들한테 그거를 강의를 하면서 돈을 1년에 수백억씩 번단 말입니다. 인터넷 강의도 하고 같이 해갖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킬러 문항이 어떤 킬러 문항이 출제될지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 교사들 중에서 문제를 출제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미리 다 섭외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네가 만약에 대입하러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킬러 문항을 낼 거냐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교사들이 실제로 그 출제위원이 돼서 그 킬러 문항 얘기해준 킬러 문항을 똑같이 내고 그러면은 이제 그 대치동 그 학원 다니는 애들은 그것도 강남이잖아요. 강남이 잘 사는 애들이잖아요. 애들은 그 문제를 쉽게 풀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고 이거는 뭐 다 그 교육부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교사들한테 야 자진 신고해라. 자진 신고하면 내가 좀 봐줄게 해갖고 자진 신고를 받았더만 그게 340명인가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런 기사 나왔는데 못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를 잘 안 해요. 아. 예, 한국에 이제 그런 거를 언론이라는 게 사실 이제 사회의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여론을 일으켜줘야 그런 폐습들이 해결이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언론들, 기자들, 기레기들이 이제 일종의 그 카르텔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사람이 뭐가 있냐면은 그 선거관리위원회. 예.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독립된 기구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이제 그래서 독립된 기구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보면은 법관 하시는 분들이 거기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법관도 하셨던 분들이고 하니까 알아서 양심이 맡길게 해서 양심이 맡겼어요. 네. 맡겼더니 어떻게 됐냐? 자기네 친인척들을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취직을 시켰어요. 그것도 다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다 대대적으로 사실 보도가 됐고 최근에 이제 검찰이 대법원 압수수색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한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기자들에 의해서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져 있는 거고요. 오늘 또 이제 전기차가 되게 안 팔려요.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를 진짜 아주 개떡같이 만들어갖고 상품성이 엄청 떨어지는 걸 만들어서 작년에 나온 아이닉6 올해 나오는 EV9이 진짜 상품성이 개판이어갖고 그래서 안 팔리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거는 CATL LFP 배터리 탑재한 거를 차를 파니 CATL LFP 배터리 탑재된 차를 사고 싶겠습니까? 안 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전기차 판매가 뚝뚝 떨어지고 네.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할인 해외에 판매. 좋은 차들을 더 갖고 오든지 네. 현대차가 할인해서 싸게 팔든지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저 실제로 임직원 대상으로 30% 할인한다고. EV9 30% 네. 예. 그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현대차가 안 팔리면 현대차가 차를 깎아서 팔면 될 일을 네. 지금 현토부에서 보조금을 증액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현대차 차 잘 팔라고 그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만 잘 보급이 안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올해 들어갔고 한국의 전기차 판매 대수가 작년에 비해서 7%가 역성장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네. 근데 8월 데이터를 보면 유럽은 100%가 늘었고요. 아 정말요? 예. 미국은 60%가 성장했어요. 전년 대비해 갖고 지금 한국만 팔린다니까요. 왜 한국만 팔리냐? 현토부하고 현대차하고 짝짝꿍 해갖고 현대차에서 개떡 같은 전기차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 사기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충전 문제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충전소가 부족하다. 네. 충전소 누가 구축해야 되죠? 현토부에서 해야 된다고요. 지가 할 일은 안 하고.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은 이제 봉고, 포터 이런 애들이 이제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걔들도 실패작이에요. 현대차에서 잘못 만든 전기차 실패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전 문제가 불편하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더 잘 안 사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CAT의 FP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면은 이 주행거리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충전소가 안 그래도 부족한데 더 부족할 거 아닙니까? 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현토부인데 현토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지금 국민 혈세인 보조금을 더 지급해 갖고 현대차를 도와주는 쪽에만 눈깔이 빨개 갖고 설치니 이게 진짜 재형적인 이제 부패 특권 카르텔의 또 하나인 거죠. 비슷한 사례가 뭐 이거는 지금 얘기는 아닌데 몇 년 전에 되게 이제 화제가 됐었던 땅콩 회항 사건. 네. 예, 그 대한항공 네. 이제 문제 많았잖아요. 그것도 네. 나중에 알아보니까 대한항공이 그 국토부하고 이렇게 짬짬이 돼 있어갖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최근에 또 국토부하고 그 LH 쪽 관련해갖고 이제 LH 공사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뭐 회사를 차리면 그 회사에 이제 일감을 몰아주고 네. 그 걔들은 이제 일감 몰아준 대가로 철근 안 넣고 아파트 지어가지고 다 걸리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 부패 요소가 그러니까 특권 카르텔들이 자기들끼리 짬짬이해서 이제 서로 나눠 먹고 하는 이런 이제 카르텔들이 그 대한민국 곳곳에 지금 압력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공매도 관련된 이제 부패 카르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개선 뭐 방향은 맞는 것 같지만 속도가 생각보다 안 날 쉽게 안 납니다. 예, 더딜 겁니다. 예. 이사님은 어떤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그거를 이제 그 여의도에 만연한 이제 반칙과 특권을 이제 깨부수는데 한번 노력해 볼까. 예, 어차피 직경도 이제 알렸으니까 그걸로 직업을 한번 삼아볼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공매도가 그 전반기 때도 있었는데 예. 그 이제 저희가 좀 좋게 기억하는 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쇼 커버링을 통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다시 공매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 쌓였죠. 쌓이고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의 좀 2차 전지의 방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똑같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7월 달에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이 좀 있어가지고 시세를 한번 줬는데 비슷한 게 한 번 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공매도는 옛날부터 계속 있었어요. 오늘도 이제 아까 토론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고 했는데 이제 공매도는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제 공매도 찬성하는 쪽 입장에서 공매도 때문에 주가 떨어진 게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100번 맞습니다. 저도 100번 동감합니다. 예. 단기적으로만 떨어지는 거지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예.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이제 단기에서는 다양한 그런 이제 이런 교란 요인, 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 중에 하나가 공매도인 거고. 근데 장기를 보면 결국 자기 기업 가치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무게만큼 올라가는 거고 그 회사가 돈을 얼마만큼 벌어들이는가에 따라서 사실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뭐 전혀 상관없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힘으로 찍어 누른 주가는 이제 항상 그 복원 과정에서 이제 빠르게 회복되는, 빠르게 상승하는 이제 그런 이제 역반영, 작용 반작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올해 7월달에 있었고 조만간에 뭐
올해 안에 한 번 더 있겠죠. 어. 11월에서 12월. 아. 금액은 더 커졌으니까요.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1조 8천억을 향해서 달리고 있거든요. 네. 아마 2조 찍을 것 같은데 1조 한 3천억 정도에서 이제 그 숏스키즈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15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2조에서 이제 숏스키즈가 시작해서 올라가면 날마까지 갈지도 모르죠. 네. 뭐 전문가분께서는 예. 이제 공매도가 몰리는 그런 주식은 좀 피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 관점이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네. 투자적 관점이 있고 투기적 관점. 네. 투자적 관점은 이제 3년을 보고 가는 거니까 네. 3년을 보고 가면 공매도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아. 예,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그 공매도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때 더 사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그런 공매도가 대한민국 증시에서 이제 그 상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주가가 올랐을 때는 일정 부분 현금을 좀 현금화할 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셨죠. 예, 이렇게. 한 10%든 20%든 30% 정도 선에서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공매도 세력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주잖아요. 네. 이때 내가 이용하려면 현금 있어야죠. 아. 예, 마침 저는 현금이 있어서 올라야지. 사셨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1억 1천만 원 더 사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와,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예. 그 앞으로 공매도 그 물량이 1조 8천억에서 2조까지 이렇게 느는데도 예. 이거를 지금부터도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와. 예. 그렇군요. 부담 매수 할 거면 분할 매수 할 거 뭐 있습니까? 지금 가격에 질러야지 그냥. 아, 그러세요? 예, 그럼요. 아, 뭘 네. 나눠 사 지금은 그냥 사도 되지. 아, 그러시군요.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저점에 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네. 예, 저점 못 삽니다. 네. 예, 저점 못 사고 나눠서 산다고 해갖고 뭐 그렇게 단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예, 뭐 그렇고 네. 대충 사서 물리면 되지 뭐. 네. 3년에 뭐 세배 보고 사는데 뭐 1, 20%뭐 좀 싸게 사면 어떻고 비싸게 사면 어떻습니까? 네. 그 이제 주가가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막 앞에 자리가 100만 원 깨지고 8까지 갔다가 이제 예. 막 막 왔다 갔다 예, 예, 하니까 예, 예.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음.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당신이 공부가 부족해서 그래요. 네.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주가 떨어진다고 쫄리면 네가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네. 예, 근데 공부 부족해서 그래.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 네. 그래서 작가님께서 그 항상 강조하셨던 게 일단 2025년까지는 가보고 판단하자. 그렇죠. 라는 말씀을 예, 계속 예. 해주셨잖아요. 예. 투자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왜 25년인지 한 번 더 그 이유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단위로 3년짜리 계약이 나오기 때문에 계약이 그래서 네. 이제 25년까지는 다 확정돼 있고요. 그래서 25년까지 확정돼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밸류에이션도 다 가능하고 그러면 25년에 얼마만큼을 이제 LG엔솔이 얼마만큼의 배터리를 만들어야 될지 나오잖아요. 양극재는 얼마만큼 양치가 들어가야 될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수량은 다 결정돼 있고 그 수량은 다 사가야 되는 거니까 바인딩이니까. 다만 이제 가격에서 약간의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뭐 대충 이제 생각해서 맞추면 되고 그러면 일단 매출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매출에다가 영업이익 곱하면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고 네. 그걸 기준해서 이제 순이익을 계산해 갖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 순이익 하면은 이제 PR이 되거든요. 그럼 25년 PR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네. 그걸 기준해서 25년 PR이 뭐 LG엔솔이 뭐 25년에 10이다. 그러면 싼 거잖아요. 네. 한 30은 가야 된다고 보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한 3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가격에 이제 그 사면 되고. 와. 거기서 이제 아까 방금 1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주가가 20% 이상이 떨어지면 그러면은 이제 PR이 10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10이면 더 좋죠. 더 사면 되고. 네. 예, 그렇게 접근하면 되죠.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예. 작가님께서 지금 2차전지가 이렇게 조정받는 건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공매도 세력의 발악이죠. 아, 딴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뭐 고금리나 뭐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아니요, 공매도 세력의 발악입니다. 공매도가 제일 큰 거, 집중된 제일 큰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월 28일 날 이제 조선비즈 이인하 기자가 이제 쓰신 기사를 보면 한국의 롱숏 그 명가들이 다 이제 에코프로 공매도 쳤다가 작살났다. 그게 타임폴리오가 제일 큰 공매도 기간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 거기가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 그 다음에 맨날 이제 그 복잡게 얘기하고 다니는 그 타이거 거기도 마이너스 한 10% 정도. 블랙시가 한 마이너스 30% 정도. 그 나온 기사 보면 거기 나와 있는 그 기관들이 다
한 공배도씩 하는 대형 기관들이거든요. 네. 걔네들이 단체로 지금 다 그렇게 심하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든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차 전지는 테마주다. 테마주가 더 못 올라가게 조치해라 해서 이제 조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KB 인버스 ETF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3프로 같은 경우도 3프로 TV 같은 경우도 이제 저한테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그 2차 전지 나쁘게 얘기하고 그래서 되겠냐 얘기해서 한때 조금 이제 좀 균형 잡힌 보도 뭐 이런 형태 2차 전지 너무 까지 말자 까다가 우리가 민심 잃을까 이렇게 하고 좀 조심하다가 최근에는 되게 발악해요. 되게 악랄하게 2차 전지 까거든요 요새는. 그거는 그런 거를 보더라도 아 역시 좀 얘들이 다급하고 좀 조급하구나. 얘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공격들이 사실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찍어 누르는 게 누가 봐도 눈에 봐도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작가님께서 사서 고점에 물려라. 그리고 12월 31일까지는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일각에서는 예. 주가 조정이 이렇게 한번 받으면 한 1년 정도는 뭐 쳐다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또 주도주였고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투자 기간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3년이라는 좀 긴 기간 동안에 이 회사와 동행해서 같이 이제 모험하는, 제가 주식 제도에 맨 처음 시작된 게 이제 1603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이사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건데,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가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아시아의 귀한 물건을 실어 와서 유럽으로 갖고 와서 팔면은 이제 대박 나는 이제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갔다 온 한 3, 4년 걸리거든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함에서 출발해서 그 모험을 그 배하고 이제 같이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투자니까. 네. 지금 한국의 2차전지 산업은 이제 앞으로 전기차 전환 시대에 되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제 뭐 여러모로 이제 커지게 될 텐데, 그런 이제 불확실한 미래를 그 기업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네. 3년 동안 같이 가자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뭐 중간에 그분 말이 설령 맞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 1년 동안 오르지 않을 거다. 그럼 1년 안 오르면 뭐 2년째 오르면 되고 3년째 오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혀 관계 없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런 형태로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한두 달 동안은 이게 제일 잘 오를 거야. 뭐 이런 관점으로 사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관들이 이렇게 때려 누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이제 한두 달 내는 오르기 어렵다. 네. 이제 뭐 그런 말씀 이제 하시는 네. 건데, 되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입만 살았지 실제로 실력은 별 볼 일 없어요. 아마 그분들 나오는 방송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팔로우 해보면 뭐 유튜브는 다 증거가 남으니까 몇 년 전 거나 몇 달 전 거를 보면 틀렸을 겁니다. 과거에도 늘 틀렸듯이 앞으로도 틀리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예. 그렇게 좀 단기 전망을 따라가는 거에 투자법은 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투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투기고요. 아, 투기. 예, 네. 투자와 투기는 명백하게 구분해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뭐 투자적 관점에서 주로 말씀드리고, 이제 투자를 해야 사실은 이제 제대로 자기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말씀 많이 드리지만, 투자는 옳고 투기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투자도 하여튼 돈 버는 방법이고 네. 투기도 하는 방법이니까, 다만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적용하는 투자 철학도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행동하는 방식도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투자는 이 주식이 내가 싸서 사는 거고요, 투기는 이 주식이 내가 올라가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서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이 주식이 싸서 샀는데 더 싸진 거잖아요. 10,000원짜리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가치가 10,000원짜리인데 지금 4,000원이 거래되는, 네. 이제 그러면 6,000원 나중에 차익을 먹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투자인데, 내가 4,000원 샀는데 2,000원 됐어요. 그러면 더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투자는. 예, 투자는 돈 없으면 버티면 되고 이런 네.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투기는 이게 4,000원짜리인데 내가 지금 사면은 조금 있다가 한 달 지나서 4,500원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거든요. 가격의 이제 등락을 내가 예상해서 네.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달에 4,500원 될 거라고 4,000원 샀는데 오히려 3,600원이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판단을 애초에 잘못한 거니까 그거는 손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절매는, 투기는 항상 손절매가 있어야 되는 거고, 투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싸지면 더 사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4,500원 정도까지 올라갈 거야 라고 나 투기자는 생각했으니까 4,500원까지 가면 목표 가격 내가 정해진 그 가격에 팔아야 되는 거고, 투자자는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내재 가치, 그러니까 10,000원이 이제 본질적인 가치다라고 생각하고 한 3년 정도 들고 각오로 산 거니까 이제 10,000원 돼갖고 3년 지나서 10,000원이 딱 되면은 됐네 하고 그때 꼭 팔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기업을 이제 내가 다시 한번 가치 평가를 해봤더니 그 기간 동안에 회사가 더 이제 좋아져 갖고 옛날에는 내가 10,000원짜리 생각했는데 3년 지나고 보니까 이거 20,000원짜리네. 그러면 20,000원 향해서 네. 더 가는 거고. 근데 이제 한 10,000원짜리 생각했는데 뭐 여기저기 좀 바람 불고 뭐 이래가지고 좀 이제 뭐 한 3만 원, 4만 원 갔다. 그러면은 이제 이건 너무 좀 과하게 너무 오른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정리하고 나오면 되고, 적용 방법이 달라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에 접근을 투기로 하세요. 대체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튜브의 전문가분이 이 주식이 좋다, 다음 달에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해서 그걸 그 추천을 듣고 샀단 말입니다. 그거는 투기잖아요. 다음 올라갈 것 같아서 내가 산 거니까. 샀는데 빠졌으면 원래 내가 생각했던 게 틀렸으니까 손절이 나가야 되는데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네. 이 주식은 정말 좋은 주식이야. 나는 이 주식하고 평생을 같이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들고 가니까 네. 그게 이제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되는 이제 지름길이고, 네. 그래서 처음 딱 애초에 딱 시작할 때 내가 투자냐 투기냐를 딱 이제 딱 해갖고 투기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투기로 가야 되고 투자로 시작했으면 반드시 투자로 가야 돼요. 투자도 사실 마찬가지로 이제 배터리 아저씨 얘기 듣고 내가 공부해보고 하니까 그래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앞으로 3년 뒤에 3배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3년을 들고 가자 샀어요. 네. 30만 원에 샀는데 27만 원이 됐어요. 내가 잘못 샀나? 이거 팔아야 되나? 마음이 막 흔들리고 모르겠다. 저기 자꾸 얘기하고 하니까 내년에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있다고 하니까 일단 팔고 보자 해서 파는 거는 투자로 접근해서 투기자가 된 거잖아요. 네. 이건 잘못된 거죠. 네. 더 떨어질 것 같다고 해서 팔면은 그건 투기자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애초에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25년까지는 투자자로 접근을 하기로 했고 그때가 다시 판단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걸 기회로 여겨서 사 모으는 단계로. 그렇죠. 그러니까 25년까지 무조건 갖고 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25년까지 갖고 가는 와중에 중간에 팔아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내가 생각했던 그 펀더멘탈하고 이게 달라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살 때 리튬 가격이 올해 들어서도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산 거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리튬 가격은 뭐 등락이 있고 하겠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좀 계속해서 올라가서 이게 이제 뭐 좀 좋아질 거고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가 양극재의 글로벌 넘버원이다. 이게 지금 전기차로 다 바뀌는 시기에 이제 배터리가 부족하고 양극재는 더더욱 부족한데 그 양극재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에 내가 동참해서 그 회사의 성장하고 내가 같이 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처음에 접근하신 거면 그러면은 이제 그 에코프로비엠이 세계 1등 양극재 회사가 아니게 될 경우가 아니면 그러면은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보니까 얘가 1등이 아니고 만약에 뭐 LNF가 1등을 치고 나왔어요. 중간에 변동이 있어가지고 만약 그렇게 되면 이건 내가 처음에 잘못 본 거구나. 에코프로비엠이 1등 회사가 아니군 하고 그때는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봐야 되고요. 기업에 관련된 내용, 회사를 보셔야 되고 주가를 보시면 안 되거든요. 투자자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도 계속 MTS를 열어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공매도 개새끼들 나쁜 새끼들.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 그러면 이제 자세가 잘못된 거죠. 네. 최소 뭐 좀 많이 빠진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 이런 게 좀 주요 관심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그래도 최소 그래도 한 2배씩은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워렌 버핏님 말씀에 이제 가치 투자할 때 이제 그 충분한 안전 마진을 확보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 마진이 어느 정도면 좀 충분할까? 그거는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3년에 이제 3배. 그러니까 3년을 갖고 갔을 때 200% 정도의 수익률 나는 그 정도가 되면 연으로는 한 50% 정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그 정도 선이 되는 거는 이제 투자할 만하다. 왜냐하면 그게 100% 다 맞는 게 아니니까요. 네. 예, 100%다 맞으면은 이제 당연히 매 3년마다 내 지산이 3배로 불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방 엄청 떼부자 되고요. 근데 이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그 중에서 분명히 실패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실패한 거에 이제 데미지를 좀 커버를 해주려면 이제 그 정도 선은 사실은 좀 노려볼 수 있는 주식을 사실 사셔야 되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8개 종목을 쭉 보면 평균적으로 다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와. 예, 그거는 제 생각이고 제 네. 계산이고 저도 네. 틀릴 수 있는 거니까 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를 사지 말고 이제 5개로 나눠서 사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산업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성장률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네. 예, 2차 전지만한 그러니까 제가 배터리 8종목만큼 지금 대한민국 증시에서 싼 주식이 없습니다. 와.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네. 예. 그러시군요. 제가 그 다른 산업도 사실 잘 알아요. 네, 반도체도 반도체 잘하고 잘하시고. 제가 옛날에 뭐 게임도 담당했었고 엔터테인먼트도 해봤고 뭐 농심 같은 경우도 제가 한 5년은 제가 들고 있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그 라면도 제가 잘 압니다. 네. 그런 회사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이제 밸류에이션 상의 이제 저평가 정도가 2차 전지가 제일 커요. 왜 크냐면 대한민국 여의도 애들이 무능하고 그 다음에 오만하고 그래서 그래요. 일단은 옛날에는 잘 몰라가지고 그랬던 거고, 근데 이제 몰라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틀렸잖아요. 이제 틀리면은 틀린 거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하면 되는데 꼴에 자존심은 있어갖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인정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쳐우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뭐 주식이 쳐우긴다고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순리대로 제갈 길 찾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2차 전지가 지금도 기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접근할 때 너무 과한 가격,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에코프로가 150만 원 가격이었다고 하면 네. 이제 향후 3년을 봤을 때 3배까지 올라가기는 좀 무리가 있어 라는 가격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90만 원대 네. 가격은 전혀 얘기가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러면 270만 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한 3배도 갈 수 있겠네. 제가 그때 계산해 보니까 300인가 400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3년 뒤 그 에코프로 기준에서 계산해 보면 그러면은 뭐 300이라고 치고 300이라고 치면 90만 원이면은 3년에 3배가 가는 거니까 네. 투자할 만한 거고. 와. 150만 원이면 2배밖에 못 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안전 마진이 너무 박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주식을 계속 들고 가는 거는 사실 문제가 없지만 새로 사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다렸어야 되는 거고, 그때 이제 김 작가 TV에 와서 한 120만 원인가 할 때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조심해라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 다 그런 맥락이 거의 있고요. 2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니까 떨어지면 좋아하셔야 돼요. 자꾸 떨어지는데 속상해하고 막 자꾸 누구하고 싸우려 하는데 물론 그건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지. 네. 기분 나쁘다, 속상하다 이래가지고 자꾸 싸우시려고 하면 안 되고. 예. 그 유료 강좌는 언제 나오시는 거예요? 10월 한 16일 정도? 16일. 예,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밸류에이션 열심히 다시 다 하고 있습니다. 8대 종목. 그러니까 이게 진짜 조금 정밀하게 돈 받고 하는 거라 갖고 좀 더 정밀하게 하려고. 옛날 했던 거는 좀 대충 했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미래일이라서 이게 경험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미리. 근데 진짜 이게 투자자의 관점에서 투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건지가 이제 2025년에 나오는 거고, 그렇죠. 또 진짜 실제적으로 나의 부의 레벨이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정말 일단 모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죠. 모험 한번 해보시죠, 같이. 뭐 저도 같이 가니까. 네. 저도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거니까. 네. 그러면요, 작가님 또 앞서서 한 1억 1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1억 1천만 원. 예. 그것 좀 공개가 가능하실까요? 오늘 LG 화학을 제가 3천만 원 샀고요. 오늘 사셨어요? 오늘 아침에 LG 화학 우선주. 그러셨어요. 오전 9시 5분에 LG 화학 우선주 3천만 원,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2,500만 원, 에코프로 BM 2,500만 원, 에코프로 10주,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각 1,000만 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야, 그러셨군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밸류에이션을 해본 그 순위에 따라서 한 거예요. 네. 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또
좀 디테일하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옛날에 그 2차 투자 바이블 책 쓸 때 그때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 해놓은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계산해 보면은 이제 LG 화학이 가장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요. LG 화학,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 이런 식으로 순으로 나가거든요. 나노신소재는 제가 잘 계산 안 해봐서 모르고 네. 예, 그렇게 지금 이제 와, 그러셨군요. 예,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도 사람이니까. 와, 예. 근데 이걸 오늘 사신 거예요? 예. 와, 이 지금 사신 거가 싼 것도 있지만 무슨 호재가 앞으로 기대되는 게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 없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싸니까 샀죠. 그냥 싼 게 예. 사신 거예요? 그게 네. 그 호재라는 거는 있잖아요. 그 좋은 회사를 갖고 좋은 회사에 내가 주주가 되면 호재는 저절로 생겨요. 회사가 좋으니까 좋은 소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거고 사업이 되게 그렇죠. 이렇게 막 예, 사업이 잘 다이내믹한 되면 거니까. 자연스럽게 호재가 생깁니다. 그렇죠. 반대로 이제 내가 나쁜 회사에 투자를 하면 악재가 저절로 생겨요. 네. 회사가 나쁘니까 그 회사에 나쁜 소식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호재 악재를 보고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를 판단해서 이제 좋은 회사에 투자하려고 하셔야 되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재 악재를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게 머릿속에서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네. 가장 직관적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어떤 호재가 있으면 그 호재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서 그러면 그 호재의 주가 올라갔을 때 내가 팔아갖고 이익이 생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그러면 호재가 알려지기 전에 나한테 누군가 이제 호재를 이렇게 알려주는 네. 비밀 정보, 예, 그런 거에 이제 기가 발랑해가지고 사게 되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최근에 박순혁 이사가 여러분들한테 추천 종목을 드립니다. 카톡 하시죠 하면은 막 카톡 해갖고 네. 돈 뜯기고 하는 그게 그런 짓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제 저것 때문에 그런 그 거잖아요. 진짜 박순혁 이사님 제가 진짜 어제 충격받은 게요. 예, 예. 그 유튜브 보면 광고 나오잖아요. 예, 예. 거기에 박순혁 이사님 광고 나오는 거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저도 매일 봐요. 예, 그러세요? 저도 매일 봐요. 근데 그 저한테 매일 광고 떠요. 그거 완전 그거잖아요. 예. 사칭한 거잖아요. 사칭 광고죠. 예. 진짜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완전 진짜 박순혁 이사님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를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진짜 문제가 많은 네.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사실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네. 제가 추천 종목 딱 8개 말씀드렸잖아요. 25년 12월 31일까지 갖고 가시면 될 거다. 나도 너네들이 하도 의심이 많아가지고 당신들이 하도 의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계좌 다 까서 나도 이거 샀다 보여줬고 그 다음에 25년 12월 31일까지 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한 주도 안 팔고 갖고 가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 외에 추천주가 더 있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 뻔히 얘기하는 거 알면서는 추천주 또 당장 준다고 당장 수익나 추천주 준다고 하니 네. 기가 발랑해가지고 지금 돈 보내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인생 왜 그따구로 삽니까? 그러군요. 안녕하세요.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웅달입니다. 이번에 진짜 돈이 되는 돈공부, 일명 고래 돈공부 스터디 모임을 열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분들의 실용적인 금융 지식을 고래 돈공부에서 라이브로 만나보세요. 한 달에 총 6분의 연사를 실시간 라이브로 만나게 되는데요. 4분의 각 분야의 경제 전문가분들과 나는 공부로 부자가 되었다의 성정길 대표님, 그리고 저도 참여합니다. 여기에 함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고자 하는 다른 참여자분들과의 열정 가득한 커뮤니티 활동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진짜 변화와 성장이 뒷받침되는 진짜 돈공부를 고래 돈공부 모임에서 꼭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